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낼 때도 또는 취업을 할 때도 사실은 근로소득자가 월급 주는 오너에게 내가 체납자인데 뭐 압류를 하더라도 좀 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오너들의 의식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좀 잘 알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세금을 못 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기가 죽거나 또는 죄인 의식을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명의되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금 못 내는 것은 어쨌든 뭐 나쁜 이 차원에서 있는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로 뭐 숨겨놓고 하는 이런 걸 배제하고 정말 뭐 부도가 나거나 뭐 어쨌든 뭐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못한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명의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례가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장기 체납자의 재개를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 금토일 날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광화문에서 실패 박람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요즘은 7전 8기 제도전 창업 창업 생태계 구축 뭐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큰 방향에서 일치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 사람에 대해서 더 가점을 준다는 거, 이건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세 행정도 그리고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상담한 사람 중에 체납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이분은 한 3번 정도 만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금액은 뭐 한 달에 한 100몇십만 원 받겠죠. 근데도 이제 압류가 되니까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취업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경우는 남편이 이제 체납이 되니까 또 이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또 체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좀 많이 나서서 뭐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주로 약한 여성이나 자식들에게 사업자 등록증 내게 하고 신불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 가족의 어떤 명의대로 전부 신불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이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이제 결국 실적 때문인데 폐업을 해야만 정리 보류가 되기 때문에 폐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금융 쪽은 뭐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5년이라 하면 5년 동안에 매달 내가 200만 원 버는 데서 최저 생계비 빼고 뭐 몇십만 원을 5년에 나눠서 내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국세 행정은 그렇지 않고 여기는 all or nothing, 100% 아니면 제로예요. 그런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만약에 5천만 체납되어 있는데 50만 낸다 하면 실제 1%밖에 안 되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5천만 원을 전부 다 무재산 폐업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결손, 지금 표현하는 정리보류 해야만 전체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납 담당자가
체납자와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따가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회수를 해야지 그걸 가점을 그렇죠. 고가를 더 맞습니다. 주고 해야지. 맞습니다. 뭐 올해도 아마 최근 그 보도 자료 보니까 세수초가 한 20 몇 조 됐죠.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힘들게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 행정을 하다 보면 결국 세금으로 계속 뭐 어쨌든 징수를 많이 할 텐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고쳐서 세수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최근에 터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있었지만 작년 6월달에 터키 의회에서는 900만 명에게 조세 탕감해서 27조 정도의 지원을 한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오늘 본론적으로 강의할 목차 장기 체납자와 적립보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압류금지재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압류금지재산을 알아야만 상담할 때 결정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작년 12월달 기재부에서 법을 만든 영세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조특법 99조의 5 3천만 원까지 소위 탕감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 납부 의무 소멸은 3주 전이었나요? 그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승희 국세청장과 회의를 하면서 조특법 99조의 5에 있는 정기사업자에 대한 3천만 원 납부 의무 소멸 제도, 이런 훌륭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부디 이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잘 활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한 것이 보도자료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전국 관서장 회의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일선에 좀 하달이 되고, 지금은 거의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첫 화면으로 그 3천만 원 납부 의무 소멸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요, 크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